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최단기에 열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보름도 되지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외교 안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방일보다 방한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또 한국 대통령의 방미가 아닌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께 일본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방문할 때 방일보다 방한 일정을 먼저 수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미국 대통령들은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을 다음 달 22일에서 24일로 보고 있으며 방한 일정은 그보다 앞선 21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대통령의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될 경우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후 29년 만의 일이 됩니다. 최근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교안보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의 외교안보 방향을 설정하는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미 동맹으로서 미국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받는다면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단호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퀴오드와 백신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부터 단계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합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자 일본은 가짜뉴스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쿼드 가입 관련 소식이 나온 건데요. 한국의 쿼드 가입설을 흘리는 일본 측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쿼드 참가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윤석열 차기 정부가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 정상회의에 옵서버로서의 참석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고 일본 언론 추측 보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일본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의 쿼드 가입 타진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 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며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언론이 한국의 쿼드 가입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한국의 쿼드 가입을 꺼린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대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쿼드 가입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소은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6일 한국의 쿼드 참여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 호주는 긍정적, 인도는 미온적, 일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그동안 참여국들과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토대로 쿼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런 쿼드에
한국이 아무런 기여 없이 참여하는데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한일 갈등 격화는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일본 측 반응과 별도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미 예고한 대로 점진적인 쿼드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 참모대학 테렌스 로리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기고문에서 한국의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가장 실용적인 은 해양 워킹 그룹 형성을 통한 참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협정에서는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과 손잡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그에 맞서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이 먼저 전쟁을 선포했다 생각하고 선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단순히 일본과 한국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을 방문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씨에게 아시아 지역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시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흔히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 일본, 한국은 방카제 최전방, 하와이는 다음 방어선 본토 서해안은 최종선이다. 러시아는 북극권을 통과하는 최단 거리여서 알류샨과 알래스카가 최초의 방파제가 되고 캐나다 방공망을 뚫고서야 비로소 미본토 최종 방위선에 도달하게 된다. 어느 나라에 먼저 왔는지 어느 나라를 중요시 했는지를 눈에 봐야 소용없다. 주한 미국 대사가 1년 이상 안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늘 그렇듯 미국 측이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앞서가고 있다. 미국 동북아 전략의 기본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 이래 달라진 게 없다. 미국 측견에는 우리 보고서처럼 양국 관계가 아니라 동북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걸 한국을 먼저 좋아해서라고 해석한다. 한국은 바보인가? 지난 5년 동안 무엇이 이 상황을 야기했는지는 누구에게나 분명합니다. 외교 안보 정책을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기본 전략을 이해하고 상당한 용기와 노력 성취가 필요하다. 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정신을 차려야 해. 미국도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일 관계보다 한미 관계에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같은 순서를 정하는 것은 동아시아 특유의 유교적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것보다 내용을 소중히 하고 싶다. 이제는 한일 간 싸움보다 서방 국가로서의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자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이 경쟁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 먼저 방문하는 게 뭐 정작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본군 위안부 이 문제에 대해 의회는 시민단체 견해에 가까운 선언을 했지만 시민단체는 주변국 대통령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져 해결된 문제를 거듭 재연시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자존심과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최종 일정을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 후계자가 그렇게 쉽게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다. 평소에는 차기 대통령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용기를 내면 처음부터 외교를 실패한다. 정말요. 우크라이나에서 바쁜 반미 대통령을 만나는 바이든 씨의 동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뒷모습을 살펴보면 한국의 좌파는 침묵에 빠져 있다. 미 군사동맹이 간섭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은 바보가 분명해 정상회담이 일본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기사처럼 성사됐을 경우 잠시 동안 한국은 이 소재에 흥분하여 일본을 쓰러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한 여러 나라가 동시에 모인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순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멍청이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다행이에요. 방역 조치가 완화돼 코로나의 양성자가 늘어나 한국이 연기되거나 러시아가 그 전후에 승리 선언을 함으로써 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은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 소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전하는 데스크 코리아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